4월 29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관련 주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1차 접종자가 22만 729명으로 현재까지 280만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완료해서 전체 1차 접종 접종률은 5.5%입니다. 이는 예방접종 역량 확대에 따른 것으로 예방접종 시작 이래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분들이 어제 예방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르면 오늘 중으로 1차 접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당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연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접종 일정 변경으로 개봉한 백신의 잔여량은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종 기관이 예비 접종 대상자를 적극 활용하여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들께서는 접종 순서에 맞춰서 예약된 날짜에 접종을 받으시되 접종 전일이나 당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예방접종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예약된 예방접종 센터나 위탁 의료기관으로 미리 연락하셔서 일정을 변경하시고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안전하게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되어 현재까지 412만 회분이 계획대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5월, 6월 중에 나머지 1,397만 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받을 예정으로 6월 말까지는 1,809만 회분의 백신을 차질 없이 공급하다 우리 국민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염려가 높아지고 있어서 몇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는 접종 후에 4주 이내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뇌정맥동 또는 내장정맥 등에 발생하는 희귀한 혈전증으로 경구 피임약 복용이나 아니면 장거리 비행기 탑승 등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일반 혈전증에 비해 그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지나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후에 4일 이후부터 28일 사이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심한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아니면 복부 통증 그리고 다리의 붓기 또는 주사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에 출혈성 반점이나 멍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의사의 진료를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고 이는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함께의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순서가 되었을 때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관리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한 경우에는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외국을 다녀오신 경우에도 PCR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그런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신에 능동감시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엄격한 그런 관리가 필요해서 당분간은 14일간의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관리 지침에 따라 능동감시로 전환된 예방접종 완료자께서도 2주간은 능동감시 기간 중에 2번의 PCR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좀 더 그 근거가 좀 더 쌓이게 되면 이러한 조치에 대한 내용들도 수정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능동감시 대상자께서도 그 감시 기간 동안에는 전파 위험, 어느 정도 발병의 위험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생활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고 이 개정된 지침은 5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접종받은 국가에서 발행한 예방접종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런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가 간의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 방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는 대로 브리핑이나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식약처가 조건부로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의 사용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은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별검사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서 PCR 유전자 검사를 받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자가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라도 위음성, 가짜 음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별도로 확진 검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양성자인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서 방역당국의 안내사항과 식약처의 허가사항 그리고 각 제품의 사용 설명서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제품 설명서에 설명이 제시된 내용은 반응 시간이 초과하거나 또는 검사 시에 이물질로 오염된 경우에는 이런 비특이적인 반응에 의해서 양성, 가짜 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가검사 전후에는 주변을 환기하고 깨끗하게 손을 씻고 검사를 해주시고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밀에 밀봉하여 잘 폐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으실 때 이 검사 폐기물을 보건소에 폐기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자가검사 제품의 사용 원칙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정리하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제품을 사용하실 때 유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시고 안전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오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공기반 빅데이터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등의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건강정보와 연계하여 코로나19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해서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코트 구축을 해서 연구용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서 장기 추적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코트 구축을 통해 연구 목적 자료를 개발하고 분석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빅데이터 구축으로 예방접종 이상 반응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등
백신 효과 및 안전성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가 예방접종 그리고 감염병 관리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 과학적 근거자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막아내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노력, 인내와 협조, 국민 여러분 덕분에 더 큰 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지금까지 잘 통제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초에 하루에 400명대 수준에서 최근에는 600, 700명대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불효불급한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서 본인도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고 또 가족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끔 조기에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기가 잘 안 되거나 거리두기가 어려운 다중이용 시설의 방문도 자제해 주시고 나와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